여보, 어머님 요양원 보내라니까?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지연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매일 새벽같이 사라지는 거액의 돈. 이게 대체 뭐야? 누가 내 계좌를 건드린 거지?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해 확인한 자동이체 내역에는 낯선 업체명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방에서 발견한 낯선 명함 한 장. 전직 요양병원 실장, 사적 파견으로 계좌 조작 의혹.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처절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연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숟가락을 든 채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의 얼굴에서 거실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거실 구석, 영숙은 작은 약통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영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상태가 나빠진 것도 아닌데.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자 계좌 잔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연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란에 낯선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같은 금액이 사흘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래 내역을 하나씩 눌러 확인했습니다. 출금된 계좌 번호가 낯설었습니다. 이 계좌는 내가 쓰던 부계좌잖아. 분명 정리했는데.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부계좌는 몇 년 전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까지 폐기한 것이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을 확인하자 신청일이 최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내 계좌를 건드린 거야? 민수가 서재에서 나와 지연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연의 표정을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앱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화면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케어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케어 서비스? 이게 뭐지? 지연은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요양보호 인력 파견업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거실 쪽 영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약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안을 살폈습니다. 주간 일정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정표에는 모르는 필체로 날짜와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글씨가 아닌데. 지연은 일정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약통 정리를 마치고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지연이 일정표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려 일정표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글쎄, 내가 쓴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영숙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연은 일정표의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집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발신 기록을 확인하자 낯선 번호가 3차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요양보호 파견업체 상담 번호였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요양보호사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지연이 영숙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다가가 영숙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제 말 들리세요? 뭘 그렇게 따지고 드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계좌 내역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발견했어.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반찬을 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뭔데? 요양보호 업체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더라고. 내가 신청한 적 없는데.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영숙을 힐끗 보았습니다. 영숙은 국을 떠먹으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 민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 후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CCTV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지난 주말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 시간대만 비어 있지?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대는 자신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던 때였습니다. 집에는 영숙과 민수만 있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옆에서는 민수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지난 주말에 집에 누가 왔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왜? CCTV 기록이 그날만 비어 있어서 전기가 나갔었나? 나도 잘 모르겠네. 민수의 대답이 무심했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숙이 약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다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사이 또 다른 소액 이체가 2건 더 발생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와 5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이체를 해?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먼저 갈게. 응, 조심해서 가. 지연이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회사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방을 챙기던 중 USB 하나를 꺼내 넣었습니다. CCTV 백업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저 출근해요. 지연이 영숙의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연은 점심시간까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회사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과장님, 제 PC 로그인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보안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보안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스템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출력된 기록지를 건넸습니다. 최근 한 달치 기록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기록지를 받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날짜별로 로그인 시간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 자신이 외근을 나갔던 시간에 로그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사무실에 없었는데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내내 거래처에 있었고 사무실로 돌아온 건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퇴근 무렵 지연은 은행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설정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시스템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이 자동이체는 모바일로 신청하신 건데요. 지난 금요일 오후에 등록되셨어요. 금요일이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 본인 인증을 거쳐서 등록된 거라 타인이 하기는 어려운데요. 직원의 설명에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두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이 자동이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지연은 자동이체를 취소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편의점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점주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주에 제 차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점주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가 언제인데요? 지난 금요일이요. 점주는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하던 지연은 한 장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오후 4시경 영숙이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간병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지? 지연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점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지난 금요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숙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처 산책했지. 혼자 가셨어요? 응.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TV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이야. 방향이 같아서 같이 걸었을 뿐이고 간병복을 입은 분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라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요양보호 파견업체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케어 서비스라는 업체의 상담 번호를 찾아 저장했습니다. 민수가 퇴근에 들어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지연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회의가 일찍 끝났어. 민수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지연은 국을 끓이면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최근에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 만나신 적 있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는 모르는데. 왜? 편의점 CCTV에 어머님이 간병복 입은 사람이랑 같이 걷는 게 찍혔거든.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상해. 지연이 국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반찬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영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영숙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파견업체에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반차를 내고 케어 서비스 파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사무실 문을 열자 상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 방문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연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조회했습니다. 고객님 성함으로 신청된 방문 기록이 있네요. 3차례 방문이 완료되었고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서명란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필체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서명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가족 중 다른 분이 대리로 신청하신 건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신청서의 다른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신청 날짜는 지난 금요일이었고 연락처는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방문했던 요양보호사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드릴 수는 없고요. 방문 당시 사진 기록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숙이 현관에서 요양보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거실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배경에 보이는 열린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이 금고는 왜 열려 있죠? 지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금고를 열어놓지 않거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금고 옆 테이블 위에 통장과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제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안쪽에 설치된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정리되어 있던 통장들의 위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지연은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부계좌 통장이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장 아래 넣어두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금고 열쇠를 보관하던 곳을 확인했습니다. 열쇠는 천 아래가 아니라 서랍 윗칸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열쇠를 손에 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영숙 앞에 다가가 섰습니다. 어머님, 금고 여신 적 있으세요?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금고, 그런 거 어떻게 여니?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그럼 이 열쇠는 어떻게 서랍 윗칸에 있죠? 지연이 열쇠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청소하다가 옮겨놨나 보지. 기억이 안 나. 지연은 더 묻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방문했던 요양보호사의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케어 서비스 업체의 리뷰를 검색하던 중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업체 조심하세요. 동의 없이 계좌 정보 빼간다는 제보 있었어요. 지연은 리뷰를 캡처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서 민원 상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금융 사기 관련 상담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은 지연의 상황을 듣고 가까운 경찰서를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통화를 끝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영숙은 대답 없이 뜨개질에 집중했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나서며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영숙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지연은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지연이 준비한 자료들을 살폈습니다. 자동이체 취소는 하셨죠? 네, 어제 은행에서 처리했어요. 그럼 일단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았네요. 신고 접수는 하실 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일단 상담 기록만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연은 상담 기록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들른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라진 돈, 이상한 자동이체, 편의점 CCTV 속 영숙, 그리고 열린 금고,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연락하신 거야.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영숙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했는지, 왜 숨기려 하는지.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잠시 후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7시쯤 갈게. 지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영숙과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영숙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뒤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노크하지 않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옷장 앞에 앉아 종이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종 진료 기록과 메모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제 들어왔니? 노크도 안 하고. 뭘 보시는 거예요? 지연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옷장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먼저 손을 뻗어 봉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건 내 물건이야. 돌려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진료 기록, 병원 영수증, 그리고 누군가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명함에는 실장 김미영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손에 쥔 채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지연이 명함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옛날에 병원에서 나를 돌봐줬던 사람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언제요?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옛날 일이야.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봉투 안에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 요양병원 입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때 입원하셨던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최근에 연락하셨죠?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는데. 영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연은 명함의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일단 검색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과 요양보호사를 함께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직 요양병원 실장, 사적 파견 서비스 운영 중 논란. 지연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김미영이 병원을 퇴사한 후 개인적으로 보호자들과 연락하며 비공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명함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주소가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식탁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왔어. 민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자. 무슨 일인데?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먹어. 식으면 안 되니까. 지연이 국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나 지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오늘 알아낸 내용들을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파견업체 방문, 금고의 이상한 점, 그리고 김미영의 명함까지. 민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직접 찾아가게? 응.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혼자 가기엔 위험해 보여.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회계사 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혜진은 지연이 몇 년 전부터 가족 재정 관리를 상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혜진 씨,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혜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계좌 문제가 좀 생겨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네, 6시쯤 갈게요. 지연은 통화를 끝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혜진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도착했을 때 정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앉아요. 정혜진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자동이체 설정 화면 캡처, 그리고 파견업체 신청서 사본. 정혜진은 자료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정혜진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습니다. 어떻게 심각해요? 출금 패턴을 보면 명확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눠서 빼간 거잖아요. 정혜진이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면 바로 알아차리니까 조금씩 나눠서 빼는 수법이에요. 계획적이라는 거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혜진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빠져나간 금액이 200만 원 정도네요. 200만 원이나요? 지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동이체 설정 시간을 보세요. 전부 새벽이나 늦은 밤이에요. 정혜진이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시간대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지연 씨가 자고 있을 시간을 노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경찰이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정혜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갈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정혜진은 한숨을 쉬며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경찰관이에요. 금융 사기 담당하시거든요. 지연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혜진 씨.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정혜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영숙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잠시 후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영숙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김미영 씨 주소 아세요? 영숙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만나서 뭐하게. 그냥 내버려둬. 영숙이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밤 10시 민수가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으로 김미영의 주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여보, 내일 여기 같이 갈 수 있어? 지연이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주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에 휴가 내야겠네. 미안해.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괜찮아. 같이 가자. 민수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과 민수는 김미영의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명함에 적힌 곳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의 주택가였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는 동안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장하지 마.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택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 앞에 멈춰선 지연이 명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층 203호네.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몇 집에서는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3호 앞에 선 지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미영 실장님 맞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 아시잖아요. 이영숙 어르신. 지연의 말에 김미영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분. 그래서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로 안내된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미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실장님이 저희 집에 3번 방문하셨죠?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영숙 어르신이 연락하셔서 갔었어요. 그게 뭐 문제라도 되나요? 제 허락 없이 방문하신 건데요. 어르신이 직접 연락하셨는걸요.
저는 요청받고 간 거예요. 김미영이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문하면서 금고를 여신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금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사진에 찍혀 있어요. 실장님이 계실 때 금고가 열려 있었고 통장이 밖에 나와 있었어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려 하자 김미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어르신이 직접 여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요. 왜 어머님이 금고를 여셨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미영은 한숨을 쉬며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요양원 알아봐 달라고 하셨어요. 요양원이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본인이 가족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김미영이 테이블 서랍을 열어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와 상담 기록지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어르신이 요청하신 거예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영숙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름과 비용, 그리고 입소 조건들. 그럼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요? 지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는데요?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계좌 같은 거 손댄 적 없어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김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제보들 봤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피해 입으셨더라고요. 김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럼 경찰서 가서 확인하시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저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요? 지연이 다그쳤습니다.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요? 네. 제 동생이 가끔 일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얘가 좀 문제가 있어요. 김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생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연락해도 안 받을 거예요. 요즘 연락이 안 돼요. 김미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지연이 요구했습니다. 김미영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근처 고시원이에요. 근데 거기도 안 계실 수 있어요. 일단 가볼게요. 지연이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가시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요? 왜요? 동생분 설득하셔야죠. 아니면 경찰 부르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미영은 한숨을 쉬며 겉옷을 걸쳤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김미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동생분이 일을 도왔어요? 지연이 백미러로 김미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 6개월 됐어요. 얘가 일자리가 없어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다른 집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요. 김미영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한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3층 끝방 앞에 섰습니다. 김미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나야. 문 열어.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미영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제발 문 좀 열어. 누나잖아.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누나, 왜 왔어?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너 만나러 왔어. 김미영이 지연과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문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는데요. 민호가 문을 밀었습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돈 빼간 거 알아요. 돌려주세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김미영을 노려봤습니다. 누나가 말한 거야? 민호야, 이러지 말고 제대로 해결하자. 김미영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좁은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선 세 사람은 서 있을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민호는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영은 문 옆에 기대섰고 지연과 민수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가져갔어요? 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대답해. 김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200만 원쯤.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어떻게 제 계좌에 접근한 거예요? 어르신이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이요? 네. 처음엔 요양원 비용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같이 검색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보게 됐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로 돈을 빼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빚이 있어서. 민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돈 당장 돌려주세요. 지금은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김미영이 앞으로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어떻게든 해야지. 경찰 신고 들어가면 끝이야. 누나도 알잖아. 나 돈 없어. 민호가 김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잠깐만요. 김미영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한 달만 주세요. 제가 이래서 꼭 갚을게요. 김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은 김미영을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드릴게요. 대신 각서 쓰세요. 네, 쓸게요. 감사합니다. 김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시원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김미영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지연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한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김미영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일단 기다려보자. 갚으면 다행이고. 지연이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연은 영숙을 찾았습니다. 거실에도 방에도 영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없어. 어디 가셨을까?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민수도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구급차 불러. 지연이 영숙을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은 채 반응이 없었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영숙을 들것에 옮긴 대원들은 재빨리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났습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대원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영숙은 곧바로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그게 쓰러진 이유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복용하시던 약들을 확인해 봤는데 여러 가지를 섞어 드신 것 같아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약을 섞어 드셨다고요? 지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같이 드셨는데 용량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혈압이 온 거예요. 그럼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일단 수액 투여하고 있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병실로 옮겨진 후 지연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셨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지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어머님이 이렇게 힘드셨는지.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영숙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계실 거예요? 간호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있을게요. 그럼 보호자 침대 준비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을게. 너 집에 가서 쉬어. 아니야. 내가 있을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김미영의 동생 민호, 빼앗긴 돈, 그리고 쓰러진 영숙.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왜 혼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영숙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지연은 벌떡 일어나 영숙을 살폈습니다. 영숙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영숙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모셨어요. 그랬구나. 영숙이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약을 그렇게 드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죽 2개가 든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괜찮았어? 민수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응. 새벽에 잠깐 깨셨다가 다시 주무셨어.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지연은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정혜진 씨한테 연락 왔어.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래? 계좌 흐름 분석해봤는데 민호가 돈 빼간 게 맞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1달 기다려보자고 했잖아.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거지. 지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영숙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차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틀 정도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배고프구나. 영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점심 식사로 미음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영숙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가 먹을게요. 영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병실에 남아 영숙을 돌봤습니다. 오후 2시쯤 지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진이었습니다. 지연 씨,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괜찮아요. 지연이 복도로 나가며 대답했습니다.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김미영 관련해서요. 정혜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미영이 다른 케이스로도 고소당했대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집을 다녔나 봐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지연 씨한테도 연락할 거래요. 피해자 조사 때문에. 알겠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지연은 통화를 끝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침대 옆에 앉으며 불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려 지연을 봤습니다. 미안하구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너희한테 짐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요양원 가고 싶었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김미영 씨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날 돌봐줬거든. 착하고 성실했어. 그래서 믿었지. 그런데 왜 제 계좌를 쓰신 거예요? 그건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영숙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김미영이 요양원 비용 알아보려면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 휴대폰을 잠깐 빌렸지. 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전화 받을 때 몇 번 봤어.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어야죠. 너희가 반대할 것 같아서. 영숙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반대할 리 없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면. 지연이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영숙과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몰랐네. 민수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힘들어 하실 줄.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금융 사기 담당 형사였습니다. 이지연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지연이 복도로 나가며 대답했습니다. 김미영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김민호도 조사 대상이에요.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럼 빼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에 영숙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지연은 영숙을 부축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내일 퇴원하신대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고 싶구나. 영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은 좀 더 알아본 후에 결정해요. 그래도 될까? 영숙이 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편하신 곳으로 모셔야죠. 지연이 영숙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퇴원하시면 산책같이 해요. 그래, 그러자.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도착했을 때 영숙은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 보이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이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병원식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내일 집에 가면 뭐 해드릴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밥이면 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영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다시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숙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요양원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의 시설과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영숙에게 맞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검색하던 지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작게 한숨을 쉬고 잠에 들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지연은 영숙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일찍 도착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영숙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니까 좋으시죠? 지연이 영숙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여기 간호사들이 참 친절하더라. 영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실 일 없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영숙을 방까지 모셨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편하네. 천천히 쉬세요. 점심 준비할게요. 지연이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지연은 영숙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양원 알아본 거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몇 군데 괜찮은 데 있더라. 다음 주에 같이 가볼래? 그래, 시간 맞춰볼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역시 네가 끓인 게 제일 맛있어. 많이 드세요. 지연이 영숙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숙을 봤습니다. 요양원 가는 거 나 진심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말하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너희한테 계속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영숙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면 저희도 존중할게요. 단 좋은 곳으로 모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요양원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곳은 시설은 좋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곳은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방이 좁았습니다. 세 번째 곳은 자연광이 잘 들어오고 정원도 넓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지연이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여기가 좋아. 상담실에서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소 절차와 비용, 그리고 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세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백미러로 영숙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숙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스마트폰으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연 씨, 김민호 조사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전액 반환 명령 떨어졌어요. 다음 주 안으로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미영도 같이 조사받았는데 얘는 실제로 돈을 빼간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 방해 정도로 처리될 것 같아요. 동생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요. 형사의 설명을 들은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숙의 입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영숙이 아끼는 작은 액자 몇 개. 이것들만 가져가면 돼. 영숙이 침대에 앉아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가져다 드릴게요. 지연이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입소 당일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숙의 방은 2층 끝쪽이었습니다. 창으로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방이 참 밝네요. 민수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 영숙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옷들을 옷장에 정리했습니다. 액자들은 침대 옆 선반에 놓았습니다.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지연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영숙이 지연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네, 갈게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과 민수도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할머니가 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왔어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영숙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식사 후 지연과 민수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지연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뭉클하네.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주 올 거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야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영숙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잠시 그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자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끝났네. 민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지연이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지연은 문득 영숙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숙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잘 먹었어. 너희도 잘 먹어라. 지연은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과 민수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 같이 해결해줘서. 당연한 거지. 민수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주말, 지연과 민수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영숙은 정원 벤치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왔구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다 좋아. 여기 사람들도 좋고.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돼. 너희도 바쁘잖니. 아니에요. 자주 올 거예요. 지연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지연과 민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차에 타기 전 지연은 요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영숙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퇴원 당일 아침, 지연은 영숙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일찍 도착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영숙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니까 좋으시죠? 지연이 영숙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여기 간호사들이 참 친절하더라. 영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실 일 없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영숙을 방까지 모셨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편하네. 천천히 쉬세요. 점심 준비할게요. 지연이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지연은 영숙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양원 알아본 거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몇 군데 괜찮은 데 있더라. 다음 주에 같이 가볼래? 그래. 시간 맞춰볼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역시 네가 끓인 게 제일 맛있어. 많이 드세요. 지연이 영숙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숙을 봤습니다. 요양원 가는 거 나 진심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말하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너희한테 계속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영숙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면 저희도 존중할게요. 단 좋은 곳으로 모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요양원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곳은 시설은 좋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곳은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방이 좁았습니다. 세 번째 곳은 자연광이 잘 들어오고 정원도 넓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지연이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여기가 좋아. 상담실에서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소 절차와 비용, 그리고 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세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백미러로 영숙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숙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스마트폰으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연 씨, 김민호 조사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전액 반환 명령 떨어졌어요. 다음 주 안으로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미영도 같이 조사받았는데 얘는 실제로 돈을 빼간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 방해 정도로 처리될 것 같아요. 동생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요. 형사의 설명을 들은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숙의 입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영숙이 아끼는 작은 액자 몇 개. 이것들만 가져가면 돼. 영숙이 침대에 앉아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가져다 드릴게요. 지연이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입소 당일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숙의 방은 2층 끝쪽이었습니다. 창으로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방이 참 밝네요. 민수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 영숙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옷들을 옷장에 정리했습니다. 액자들은 침대 옆 선반에 놓았습니다.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지연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영숙이 지연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네, 갈게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과 민수도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할머니가 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왔어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영숙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식사 후 지연과 민수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지연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뭉클하네.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주 올 거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야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영숙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잠시 그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자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끝났네. 민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지연이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지연은 문득 영숙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숙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잘 먹었어. 너희도 잘 먹어라. 지연은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연과 민수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 같이 해결해줘서. 당연한 거지. 민수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주말, 지연과 민수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영숙은 정원 벤치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왔구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다 좋아. 여기 사람들도 좋고.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돼. 너희도 바쁘잖니. 아니에요. 자주 올 거예요. 지연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지연과 민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차에 타기 전 지연은 요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영숙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지연과 영숙,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그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짐이 되기 싫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던 시어머니와 가족을 지키려 애쓰던 며느리.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여 오해가 되기 전에 오늘 한 번쯤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